거 자체가 알레르기라고요. 삶의 이 알레르기. 이 알레르기가 생기면 그 사람은 무조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못 나지고 못 살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팔자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세상을 사는 기본적 색깔이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이 하라는 대로 살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연기를 아무리 잘해도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을까? 이 이유를 이해되는 거지. 이유가 뭐다? 예? 연기자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왜 연기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을까? 물론 기본은 있어요. 연기를 너무 못하는데 성공할 수는 없어. 예, 연기를 너무 못하는데 성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기자가 연기를 잘하는 건 기본인데 왜 연기자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그것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 우리가 이걸 이번의 강의 시리즈에서 무엇으로 해석한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 같은 이 진리의 가르침이 뭡니까? 이 대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연기자 배우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그것만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이유. 연기자는 어디 출연하죠? 영화, 드라마 이런 데 출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연기자가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하는데 연기자가 영화를 만들어요, 직접 자기가? 그렇죠. 연기자가 드라마를 제작하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가 까먹고 있는 거예요. 연기자는 어떤 다른 제작자나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데 포함이 되는 사람이지 연기자가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란 말이야. 이거에 아무도 토를 달 수가 없단 말이야. 아 그러네. 연기자는 연기를 잘하면 되게 잘 성공할 것 같지만 여기에는 어떤 함정, 착각이 숨어져 있다. 연기자는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도 감독도 아니다. 드라마 제작자도 제작사 대표도 PD도 방송국 사장도 아니다. 그냥 한낱 여기 출연하는 한낱 배우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연기자는 그냥 사람, 피조물, 참여자에 속하고 신은 누구야? 신은 홍상수. 드라마 제작사, 영화 투자자 이런 사람이 신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런 구조가 있을 수밖에. 이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조금만 그 생각을 집어넣으면 이런 개념을 집어넣으면 이게 어떻게 보여요? 아니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면 오디션을 왜 봐? 이거 사기 아니야 그러면? 야 누가 다 꽂아주고 낙하산하고 내정자 다 정해져 있으면 오디션은 뭐하러 보는데? 왜 수많은 연기 지망생들의 헛된 꿈을 심어줘서 희망 고문하고 사람을 기만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오디션한 영화 우리 영화 관객들이 보이콧해서 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사고가 들어간다. 이게 이쪽이 맞는 세상이고 위에 게 잘못된 세상인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야. 그럼 뭐가 생겨? 알레르기가 생겨. 뭔가 이 세상에 어떤 법칙, 법률, 규칙, 정의 이런 거에 맞춰서 딱딱 돌아가야 당연하다고 여기고 거기서 벗어나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든 사람이든 관계성이든 사건이든 이런 걸 보면 빡이 치는 거야. 소위 네티즌들이 되게 많이 하는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칙과 법률과 규칙과 정의의 본질이 뭔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아니 법이 있고 상식이 있고 룰이 있고 있는데 아니 사람들이 그걸 왜 안 지켜? 그럼 이건 이것의 법칙은 뭘까요? 신이 사실은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그냥 엿장수 맘대로 신 엿장수 맘대로 굴러가는 게 세상이에요. 예?
그냥 영화 투자자, 영화 제작자, 영화 감독, 예? 또는 방송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그냥 지 멋대로 그냥 하는 게 영화고 그 다 드라마고 방송이거든요. 그럼 이런 게 뭐 있냐? 이런 걸 바라보는 우리의 올바른 해석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사실은 십선비 유교거리, 꼰대 스타일, 옳고 그런 거 따지고 맞고 틀리고 상식 따지고 예? 해명 요구하고 나는 잘못이었고 저 새끼가 잘못했고 이런 거 자체가 알레르기라고요. 삶의 이 알레르기. 이 알레르기가 생기면 그 사람은 무조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못나지고 못 살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팔자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레르기를 없애려는데 이 알레르기를 없애려면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에 대한 진실된 내용을 알아야 이 알레르기가 없어져. 그래서 이걸 되게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거 자체를 하는 거를 무의도덕, 새로운 도덕 세 가지 중에 무의도덕을 했어요. 무의도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아무리 내 사람, 내 친구, 내 부인, 내 남편, 내 가족 아무리 그렇게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사이로 도망을 쳐도 해결이 안 돼요. 인생. 그래서 나오는 말이야. 사랑이 밥 먹여줘. 사랑은 원래 밥을 안 먹여줘요. 밥은 네가 먹는 거지 상대방과 나누는 사랑이 밥 먹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 도덕을 이해를 못해서 신과 함께 할 때의 착함이 무엇인지를 이해 못하고 그걸 실천 못하면 세상으로부터 계속 개패듯이 처맞게 되거든요. 근데 누구하고 연애하면서 행복할 거라고 믿는 자체가 그래서 코미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레르기 없애야 되고 알레르기를 없애려면 이런 것들의 본질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의 본질은 뭐다? 명분입니다. 아셨습니까? 확대해 볼게요.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한국인 사실 판단 능력 세계 최하위.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고학력자들로 가득 찬 나라에 미국만 가도요. 초절 흔하고요. 예? 미국이 몇 개 주고 예? 역대 대통령이 누가 있고 이런 거 모르는 진짜 개 무식한 사람들 지천으로 널렸거든요. 미국에도. 그만큼 우리나라는 근데 국민의 상당수가 다 대학을 나올 정도로 엄청난 고학력자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근데 조사를 해보면 한국인의 사실 판단 능력이 세계 최하위라고 나옵니다. 보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 사실과 그러니까 어떤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견을 구별하는 능력을 테스트했을 때 역량 볼까요? OECD 평균 47.4%, 69%는 미국입니다. 이거는 OECD. 이거 미국 70%. 터키도 60%다. 야, 거의 개무식한 사람도 천진데. 이거 25점 몇 프로? 이게 한국입니다. 써있죠 한국. 한국 25.6%. 왜 이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대한민국이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견을 구분하는 능력이 전 세계 최하위일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안에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문제.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린 적 있었죠. 제가 상담을 한 지가 외부까지 합치면 20년이 넘는데 20년 동안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서 느낀 가장 절망적인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절망적인 게 이거 여러분 상담하면 고쳐집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상담을 해주면 지적 장애가 고쳐질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상담은 어떤 IQ라든가 지적인 능력이라든가 판단력이라든가 이런 게 정상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거지
뭔가 머리가 너무 나쁘다든가 지적장애가 있다든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사리분별 판단을 못한다거나 이런 사람은 애초부터 상담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20년 넘게 상담을 하면서 느낀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가 뭐냐고요? 제가 수많은 사람을 그렇게 상담해서 느낀 게 과연 이 상담이 무슨 의미가 있나 라고 생각했던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제가 느끼는 실제는 지적장애 상담에 가까웠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상담이.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제가 저 상대방을 보고 느낄 때 이 정도면 지적장애 수준인데 라고 느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직장 다니는 사람이고요. 다 대졸자. IQ가 100이 다 넘고. IQ가 100이 다 넘고 직장 대졸자인 사람인데 제가 상담할 때는 지적장애로 의심받을 정도의 이런 게.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직장 다니고 대졸자인 사람의 IQ가 100이 넘는 사람이 지적장애로 느껴지고 여기 보면 써 있잖아요.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는 능력이 대한민국이 OECD 최하위, 세계 최하위 25.6%일까? 여기서 우리가 도덕교육을 잘못 받은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도덕교육을 잘못.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면서 한심하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뭐냐면 이런 식의 마인드.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히 가지는 아주 인생을 말아먹는 가장 바보 같은 지적장애의 문제 수준인 마인드거든요. 이게 이런 모든 사고가 어떤 데서 나오냐면 그냥 어떤 이상적 인간상이라는 게 있고 이상적 관계상, 이상적 사회상. 평생 배워온 게 뭐냐면 이런 거야. 인생을 사는 거는 현실 판단이 중요한 거지 뭐가 옳고 맞고 마땅히 어찌해야 되고가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여기 보면 사실과 의견을 식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 판단은 사실에 해당되고 왜 의견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렇게 돼. 그래서 보면 연인 관계에 연애 상담을 하든 뭐든 상담이 왜 무의미한 줄 아세요? 계속 뭐 나는 어땠고 뭐 슬펐고 괴로웠고 보고 싶고 누가 원망스럽고 막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원망스럽고 생각나고 가슴이 아프고 그립고 뭐 때문에 내가 속은 것 같고 상처가 되고 이런 모든 게 다 뭐예요? 그럼 왜 25.6%인지 알겠어요? 대학교를 나와도 소용이 없다고. 대학교를 나와도 지적장애인 거야. 지적장애. 근데 이게 왜 이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간 거고 그 사람이 왜 그런 거고 나는 뭘 해야 되는 게 맞고 이런 현실 판단, 사실 판단 자체를 못하냐. 우리가 명상 수행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걸 못하냐. 아무리 그래도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계속 끼어드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그게 맞긴 한데 그렇지만 어쨌든 얘는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면 안 돼. 무슨 얘기를 해도 계속 도돌이표야. 계속 도돌이표. 그러니까 누가 볼 땐 이 사람 약간 모자른 것 같다. IQ가 약간 경계선 지능 장애 같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상황에서 해야 돼. 쟤는 봐봐. 상황을 봐봐. 얘가 이걸 왜 했겠어? 사실을 한번 보자고. 이러니까 이래서 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너는 뭐가 필요하겠어? 넌 이런 걸 해야 되잖아. 근데 아무리 이런 걸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게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아무리 그렇더라도 남녀 관계는 이래야 되고 사랑하면 이렇게 되고 모름지기 진짜 친구라면 이렇게 되고 이런 I'm fine, thank you, and you. I'm fine, 되게 hi,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런 초등 영어가 계속 굴러가는 거야. 사람이 생각을 굳이 없앨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필요한 생각. 필요한 생각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생각은 이런 생각. 앵무새처럼. 메이드 인 차이나 고민형 배를 누르면 달링, I love you 이런 것처럼. 초인종 누르면 띵동 띵동 이런 생각처럼 획일적으로 이게 맞다고 생각되는 게 자극 반응 마치
파블로의 개처럼 그냥 자극을 받으면 개에 침이 흐르는 것처럼 이런 생각이 돌아와서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아? 라는 생각이 파블로의 침, 개가 흘리는 침처럼 무조건 그 생각이 나니까 바로 검은 머리 동물은 키우는 게 아니다. 아, 배신당했다. 아, 이러면서 바로 감정에 몰면 되고. 그럼 이건 또 삿띠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계속 뱅글뱅글 도는 이게 뭐가 안 되는 거다? 예? 그러면 뭐가 네 마음에 네 생각에는 아닌 것 같고 네 감정에는 뭐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그러면 야 네가 이 바다 이 차원 이 시장을 네가 만든 사람이야? 네가 연기자라면 네가 영화 제작자냐고. 근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맞고 어쩌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왜 이런 생각을 자꾸 하냐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계속 아무리 그래도 계속 이야기만 하는 이 미친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라고. 무슨 얘기를 해? 아니 아무리 객관적 데이터와 사실의 근거와 뭐 하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봐야 되고 분석을 하고 아니 그래도 그건 아니지. 이런 무슨 할 말이 있어? 할 말이 없어. 미친 사람인 거야 미친 사람. 옛날에 친구가 어떤 여자를 사귀었는데 내가 그때 조언을 해줬어요. 이렇게 한번 해봐라. 상황이 이러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그걸 바라니까 이렇게 해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걔가 한 며칠 있다가 뭐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보고 싶어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 얼굴을 보면서 그랬어요. 너는 아무리 이 대인관계와 연애를 배워도 너는 쓸 수 없을 거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게 사실은 되게 똑똑한 사람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거대한 함정인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 사실과 의견을 구분 못하는 이 지적 장애와 같은 25.6% 이게 발동을 하거든. 그 여자애가 너를 싫어하든 너를 좋아하든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걔가 요즘 좀 집안적으로 기타 등등해서 좀 환경적으로 좀 안 좋아. 그러니까 너는 걔가 보고 싶겠지만 걔 입장에선 네가 싫다기보다는 지금 배부르게 연애질이나 하면서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고 너무 힘든 상태인 거야. 근데 너는 걔를 보호해주고 뭐 어떻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싶다고 하지만 걔 입장에선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혼자 있고 싶은 거야. 그렇지? 왜 얘가 혼자 있고 싶어 하는지 알겠지? 상황이 있잖아. 걔 주변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입장 바꿔놓고도 야 너라도 지금 누가 연락하고 뭐 만나고 이런 게 도움이 되겠니? 응? 그러니까 한동안 연락을 하지 말자. 조금 좀 시간을 좀 갖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야. 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걔도 이해를 했대. 그렇죠? 다 이해했죠? 자, 이제 여기서 다시 대졸자가 다시 초졸자가 되는 멘트가 드디어 나옵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 저 멘트 봐봐. 할 말 있어? 너 틀린 말이야 저거? 아무리 그래도 서로 사귀는 사이인데 힘들어도 연락 끊고 그건 아니지 않나요? 힘들어도 서로 연락하고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할 말 있냐고. 없죠. 왜 맞는 말이니까. 맞는 말이야 이거. 맞는 말이 할 말이 없어. 찾아갔대. 왜 찾아가서 했더니 너 왜 찾아갔어 했더니 보고 싶어서 찾아. 그거 잘못이야? 잘못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이거 되는 거야. 25.6%.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상대로 이런 사람이 상담하면 해결될까요? 영원히 안 돼요. 그럼 자기 개발하면 될까요? 영원히 안 돼요. 왜? IQ가 100이 아니거든. 지금 상태가 이게 100이 아니야. 이게 63이 100이라 그러면 3분의 1로 떨어진 거잖아. 그럼 IQ가 50도 안 되는 거야. IQ가 이 상태면 여기 절반도 안 되잖아. 60이 100이라고 치면 지금 절반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IQ가 지금 한 45 상태인 거야. IQ가 45인 사람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고 당신은 이래야 되고 그러니까 나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뭐 어울려야 되고 자기 개발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아무리 다 얘기했어. 다 사실적 의견을 알아들었어.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요즘 그랬어요 좀. 할 말이 없어. 뭐가 그런데요? 아니 제가 요즘 좀 혼자 있고 싶어서요. 안 내켜서. 그럼 어떻게 돼? 끝. 끝이야. 직장. 거긴 저랑
안 맞는 것 같았어요. 한마디면 그 어떤 사실적 이야기 논리 다 무너지고 그냥 끝. 안 끌렸어요. 싫은 걸 어떻게 해요. 끝. 끝이야. 백약이 무효예요. 백약이 무효. 백약이 무효. 그래서 요즘 말이 개인주의자 내성적 성격자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사실은 뭐냐? 예, 사회 부적 문제. 아니, 네가 뭔데 직장에 다니기 싫은데? 야, 네가 뭔데 어울리기 싫은데? 뭐가 안 내키는? 아니 그래도 교수님, 저도 사람이고 저도 기분이 있는데 제가 안 내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는데 너는 다른 사람과 네가 어울리는 학교, 직장, 모임이란 것과 인생에 굴러가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너는 그런 것과 대비해서 뭐라고 생각하냐? 그 얘기해 줬잖아. 이거라고. 넌 조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 야, 너는 뭐가 좋고 싫고 뭐가 안 땡기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헛소리를. 그러니까 보세요. 네가 뭐 돼서 이렇게 왕인데 앉으면 뭐 이건 어떻습니까? 아, 이건 별로다. 다른 걸 갖고 와라. 이건 어떻습니까? 아, 이건 별로다. 다른 걸 갖고 와라. 네가 이 판을 꾸미고 이 판을 이끌고 네가 여기서 뭔가 선택을 하면서 뭔가를 초이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뭔가의 포지션이 있다고 생각을 하냐고. 이런 착각. 근데 이게 알레르기로 이미 생겨버렸다고.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게 유독 좀 별로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라니까. 이걸 착각하지 마세요. 너는 그냥 존재적으로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잘 살펴보세요. 너 혹시 여러분들 이번에 잘 살펴보셔야 돼. 너 열애 테크 좀 잘 쓰는 사람 아닌지 잘 생각해. 응? 예를 들어서 학교, 직장, 모임이 있어. 거기 가니까 남들이 다 뭘 해. 남들도 다 그리 해. 이럴 때 너 혹시 알게 모르게 열애 테크 타고 있는 너의 습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 너는 그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나랑 너무 안 맞아서라고 얘기해서 어떤 너의 개별성, 그게 좌파적 사상이잖아요. 나의 개별적 취향, 개성의 특별함을 존중해주는 그런 가치를 갖고 그런 좌파적 사고를 갖고 예를 들어서 나는 음식을 다 잘 먹는데 아니 교수님 그게 아니에요. 저 음식 잘 먹어요. 음식 안 가려요. 근데 다만 제가 유독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것만 못 먹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자기 합리화를 해온 거라고요. 근데 물론 저럴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다른 사람과 이 세상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건 인생을 말아먹는 거예요. 너는 음식을 안 가리는데 유독 어떤 거 하나 먹으면 알레르기가 있어서 어떤 특정한 것만, 어떤 특정한 상황만, 어떤 특정한 사람만 열애를 타는 사람이지. 아니면 너의 자체가 모두가 다 그걸 하면 나도 모르게 왠지 나까지 그걸 하는 게 뭔가 졸라 굴복하는 것 같고 못난 것 같고 휩쓸리는 것 같고 묻어서 존재감 없이 가는 것 같고 너 혹시 이렇게 느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잘 보면 네가 저렇게 느끼는 이 신 자체, 거대한 존재, 절대자, 창조주, 남들 다 아는 어떤 커다란 흐름 시스템, 이거 자체에 네가 근원적 알레르기를 느끼는 인간이면 이미 인생은 끝난 거예요. 아셨어요? 이미 인생은 복구 불가능해요. 영원히 모든 거에서 다 열애가 돼. 사랑관계, 성공, 행복, 요즘 유행하는 최신 등등. 너는 이미 그 세상의 열차에서 굴러 떨어진 사람인 거야. 이미 남들 다 타서 가는 세상의 열차에서 넌 이미 그 철로 아래로 굴러 떨어진 사람이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습관적 열애 테크를 늘 타고 있습니다. 학교 가든 직장에 가든 모임에 가든 거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찾아보면 당신은 거기 없어. 당신은 없다. 그리고 다들 요즘 뭐를 같이 열심히 해. 그럼 거기에 당신은 없어.
이제 보이죠? 그럼 내가 여기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더 심하면 어때? 그런 당신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런 당신과의 어떤 관계성, 어떤 이 관계성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열애를 타는 당신을 그런 채로 이해하고 그런 당신에게 다른 사람들이 먼저 연락을 하고 찾아가고 챙겨야 겨우 당신하고 연결이 이어져. 이게 뭐예요? 신으로부터 이미 버림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건 단지 동료들하고 연락이 뜸한 게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세상의 열차에서 굴러 떨어졌고 이미 신성모독으로 현실 상태에서 이미 지옥에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왜 복구가 힘드냐면 요즘 이런 바지 되게 많이 보셨죠? 그렇죠? 회색 재질의 색깔은 딱 요런 색깔이고 통도 이렇게 회색에 예. 회색에 와이드고 약간 롱 기장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정말 흔하게 많이 입고 다니죠. 예, 스웨트팬츠. 근데 어느 정도 되면은 이미 인생이 끝났다고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의 패션을 보거나 옷을 나름대로 입다는데 이런 옷을 안 입어. 그럼 물어보면 뭐라고 입냐? 저랑 안 맞아서요. 자꾸 이런 얘기. 저랑 안 맞대.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냐 보면 다 그냥 자기만의 무슨 개성적 옷을 또는 자기 편한 옷을 입어요. 근데 옷 입기가 어렵다는 둥 이건 내 스타일이라서 난 이게 맞다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걸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옷 입은 걸 딱 보면 뭐가 느껴지냐면 그 냄새가 나. 그 냄새. 이게 뭐냐면 이들은 왜 옷을 그렇게 입냐? 이게 있어. 되게 무서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가 세상을 사는 기본적 이 에너지의 색깔이 뭔지 이번 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이분들은 세상을 사는 기본적 색깔이 뭐냐면 이거예요. 세상이 하라는 대로 살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게 이들이 갖고 있는 저 근원에 있는 이 가치예요. 마치 이런 거죠. 옛날에 이게에서 이게 마가 꼈다고 얘기하냐 마가. 심지어는 판에 제일 이쁜 퀸카도 퀸카도 어쩌지 못하잖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게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걸 잡고 취향, 개성, 기호, 내 방식, 내 스타일 이렇게 얘기해.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아니면 네가 그걸 다 계획해서 네가 다 밥을 쏘고 네가 돈 쓰고 다 해? 아니잖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어. 그래서 받아들이라니까. 네가 이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신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뭐다? 네가 만약에 상시적으로 그런 열애 테크 학교, 직장, 모임 등에서 남들이 다 어디가 근데 거기 너만 없어. 남들이 다 뭐해? 그거 너만 안 해. 심지어는 그나마 그거 어디 같이 하지도 않고 같이 나오지도 않고 안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너와 인연을 이어가고 싶어서 연락도 남들이 너한테 남들이 너를 불러 찾아. 근데 너는 거꾸로 앉아갖고 이번엔 시간이 어떨까? 요즘은 좀 그래서 다음에 네가 이런 얘기만 하고 자빠지는 너희잖아. 인생 끝난 거야. 무슨 희망을 가져? 끝난 거라고 인생이. 왜냐? 신으로부터 버림받은 거라니까. 이게 왜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